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식시장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 삼전과 삼전 후에 주가가 보합세였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무척 궁금합니다. 대중들의 심리는 이제 곧 삼성전자의 상승 시점이 다 되어 간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인텔이 반도체 생산 물량을 삼성전자에게 줄지 아니면 TSMC에게 줄지에 관해서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텔이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줌으로써 인텔과 삼성전자와의 관계도 다시 정립되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위상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했었는데 다소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삼성전자에게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텔이 TSMC에게 물량을 줬다는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대만의 TSMC와 손을 잡고 반도체 위탁 생산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인텔은 외부 기업을 통하여 최신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생산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에 자체적으로 반도체 생산 기술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인텔이 지금은 기술력이 딸려서 TSMC에다가 반도체 생산 주문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이 언젠가는 다시 본인들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날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14일에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인텔은 올해 하반기 TSMC의 5나노급 공정을 통하여 보급형 코어 i3 중앙 처리 장치를 위탁 생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중급 및 최상위 CPU를 TSMC 3나노급 공정에서 양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인텔과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의 양대 산맥이고 해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기업 매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의 주력 상품은 가장 널리 쓰이는 시스템 반도체 중 하나인 CPU이고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인텔은 세계 PC용 CPU의 80%를 차지했고 서버용 CPU의 94%를 차지하였습니다. 인텔은 이전에도 일부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 왔지만 CPU에 관해서는 자체 생산을 고집해 왔었습니다. 최근까지도 CPU를 제외한 반도체의 15%에서 20%만을 TSMC와 UMC 등의 파운드리 기업에 맡겼었습니다. 인텔이 CPU 생산도 외부에 맡기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이유는 10나노급 이하 반도체 미세 공정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술력이 다른 기업에 비해 딸리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기존 14나노급 공정을
10나노급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율을 안정화하는 데 실패하여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세계적으로 CPU 공급 부족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밥 스완 인텔 최고 경영자는 2020년 7월에 외부 파운드리에 반도체 생산을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었습니다. TSMC는 반도체 생산 능력과 기술력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인텔의 CPU 생산을 위한 파트너로 낙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TSMC는 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세계에서 10나노급 이하 반도체 미세 공정을 제공하는 파운드리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단 두 곳뿐입니다. 기술력에서는 TSMC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인텔이 TSMC 등 파운드리 기업만을 믿고 CPU를 비롯한 모든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형태로 사업 구조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인텔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자체 7나노급 공정 로드맵을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반도체 자체 생산에 관한 의지가 매우 뚜렷해 보입니다. 인텔 경영진도 기술 발전의 속도를 내기 적합한 인재로 교체가 되고 있는데요. 재무 전문가인 밥 스완 CEO가 2월 15일부로 물러나고 팻 겔싱어 전 인텔 최고 기술 책임자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됩니다. 이것은 인텔이 TSMC나 삼성전자의 뒤처진 미세 공정 기술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애플은 인텔을 버리고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하기 시작했고 아마존과 알파벳 등 다른 반도체 고객사들도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개발하는 쪽으로 노선을 바꿨고요. 겔싱어 CEO 임명은 인텔이 기술적 리더십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기를 노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TSMC가 인텔의 막대한 반도체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요. 이미 애플, 브로드컴, AMD, 미디아텍 같은 대형 반도체 고객사들이 TSMC의 생산 능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텔은 기존 CPU에 더하여 외장형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등의 신사업에도 뛰어들고 있는 만큼 파운드리 기업에만 의존하면 비대면 산업의 발달로 급격히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PU와 자동차용 반도체 등의 공급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GPU를 생산하는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가동률이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텔이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처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전면적 파운드리 체제가 제한되고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인텔은 미국, 이스라엘, 중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15곳에 이르는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이 앞으로도 종합반도체 기업 체제를 유지하면서 파운드리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더욱 유연한 생산 체계를 갖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인텔의 상대적 공정기술 열세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무리한 최신 공정 전환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순수 파운드리 업체의 생산을 외주화하고 칩 설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다만 인텔의 기존 10나노급 공정이 TSMC에 비견될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반도체 생산 공장을 매각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텔은 TSMC와 손잡아 버렸다, 너무 아쉽다, 삼전 주가 폭락 각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